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제1장 테스트 활동 관리, 18. 적절한 테스팅을 통한 품질 리스크 완화. 이 부분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 품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흔한 일이죠. 단순히 테스트 횟수만 막 늘리는 게 답은 아닐 거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원으로 진짜 중요한 위험, 이걸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을까? 그 핵심 전략을 좀 뽑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테스팅이 소프트웨어 장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라고요. 네, 핵심 활동이죠. 물론 우회 방안을 만들거나 위험을 다른 데 넘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테스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요. 그럼 모든 기능, 모든 코드를 다 똑같은 강도로 테스트해야 할까요? 글쎄요, 시간이나 비용이 무한하지 않다면 그럴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핵심은 모든 걸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 레벨, 그러니까 위험 수준에 따라서 테스트의 깊이나 시기, 또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를 조절하는 데 있는 거죠. 아, 리스크 레벨이요. 네, 위험이 좀 커 보인다 그러면 더 일찍, 더 철저하게 파고드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좀 낮다 싶으면 뭐랄까 약간 더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덜 중요한 건 대충 하자 이게 아니고요. 네네. 가장 큰 불안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찾아내자.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 마치 자원이 한정된 탐정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한테 수사력을 딱 집중하는 것처럼요? 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딱 그런 식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그 위험 수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자료에 보니까 정황적 요인들이 여러 개 나오던데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 정황적 요인들이요? 예를 들면 같은 계정 안에서도 어느 부분을 테스트하느냐, 이 테스트 항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류의 결함, 스커전 성능 문제냐, 보안 취약점이냐 같은 품질 특성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위험은 특정 테스트 레벨, 예를 들어 시스템 테스트 같은 동적인 실행을 통해서만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아하. 또 어떤 위험은 코드를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적 분석이나 리뷰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테스트 레벨과 테스트 유형의 중요성이죠. 그렇군요. 동적, 정적, 방법이 달라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개발 초기에 위험 분석을 해서 이런 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좀 계획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가서 심각한 결함이 빵 터지는 걸 막고 결국은 그게 비용이나 출시 지연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개발 주기 그러니까 SDLC의 어느 단계인지 또 테스트팀의 경험 수준, 테스트팀의 역량 같은 것도 봐야 하고 심지어 특정 산업 분야의 규제, 예를 들어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 개발에 적용되는 IEC 61518 같은 표준, 이런 규제 요구 사항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정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봐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요소를 실제 프로젝트에서 전부 다 균형 있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장에서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나요? 그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물론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정량화해서 딱 반영한다, 이건 어렵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분석이라는 게 어떤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요. 경험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도구, 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 네. 그리고 이 분석 결과가 단순히 어떤 테스트를 할지 계획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테스트 결과를 얼마나 깊이 있게 리뷰할 건지, 또 개발팀하고 테스트팀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리그레션 테스트를 얼마나 넓게 할지 같은 이런 품질 활동 전반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 전반적인 활동의 강도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분석은 테스트 활동 전체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뭐랄까 핵심 지휘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위험 찾기 이걸 넘어서 테스트라는 활동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전략적인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전략적인 관점이죠. 정리해보자면 효과적인 테스팅은 막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배분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프로젝트나 업무 환경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자료에서 리스크 레벨이 테스팅의 독립성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프로젝트나 어떤 특정 기능에 인지된 위험도에 따라서 개발팀과 테스트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관계요? 네, 위험이 높을수록 더 독립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까요? 이 독립성과 협력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